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의 사각지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입니다. 지금 사실 12월 14일 2025년으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를 접어들어서 사실적으로는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패배, 그리고 또한 유럽의 패배로 끝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유로피안 해양 세력은 누가 필요합니까? 대륙 세력, 그 러시아를 subdue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중국, 일본 이거를 subdue 해야만 자기 이코노미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센트럴 위치, 즉 오데사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영국의 마지막 찬스를 이제 이번에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타머가 노력을 많이 했죠. 스타머는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이나규레이션 한 달 전에 가서 오데사를 중심으로 한 흑해를 자기네가 보호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사인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의 간절한 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원을 이제는 외국에서 탈취할 만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킹 시스템을 갖고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거기 도전장이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담보가 없는 US 달러, 담보가 없는 그런 유로가 아닌 새로운, 그러면 담보가 없다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칩을 사고 팔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난 게 이제 크립토 커런시죠.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불법화 했다가 이제 점점 더 열리고 있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커런트 37 그 뭡니까? 트릴리언 달러의 빚을 갚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커런시라는 것은 자체는 뭐가 있어요?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 아닌 다른 밸류도 필요합니다. 근데 담보가 없는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되긴다면은 실제로 칩이지만은 이제는 밸리디티가 좀 누출라이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소견으로는. 그래서 그가 기름이나 혹은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은 우라늄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도둑질을 해갈 수 없는 자원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이제 미국의 커런시, 근데 이제 크립틱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실제로 동전을 다룰 수 있는 커런시가 나오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코노믹 전쟁이구나. 트럼프가 경제 와서 얘기한 대로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economic sovereignty가 national sovereignty라는 것은 currently existing 하는 시스템에서 divorce를 해갖고 새로운 parallel system,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이런 걸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다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사다트인가요? 그 이집트 대통령도 트라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대영 제국의 뱅킹 시스템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미국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1913년에 FRB가 국가로에서 개인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뭡니까? IRS라는 텍스가 생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IRS를 거의 없애거나 줄이고 ERS가 뭡니까? 이제 IRS라는 뜻은 뭡니까? Internal Revenue Service, 이렇게 External Revenue Service. 그게 뭡니까? 이제는 관세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일으켜서 미국에 더 이상 소비하는 나라가 종이장만 팔고 사는 나라. 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끔 굉장히 이제는 멋있고 인텔리전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이장을 사급하는 건 생산이 아니고 그냥 놈의 생산한 것을 레버리지하는 거죠. 페이퍼로다. 이런 일종의 사기 비슷한 이런 디폼된 이코노미에서 생산 이코노미로 바꾸기 위해서 트럼프는 전번에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세금을 줄이겠다. 법률을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생산자를 넓히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미시간을 중심으로 한, 그 뭡니까? 러스트벨트를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게 가장 그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그 영국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뱅크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약 200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스마트한 뱅킹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미국까지 1913년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를 했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선거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화폐를 가진 사람이 1등이죠. 왜냐하면 금을 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등에다. 은을 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폐를 찍는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지금 화폐의 일종의 경제전쟁 이꼴 화폐전쟁이라고도 말해도 과장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화폐전쟁의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헥셋이 뭐를 발표했냐. National Security는 뭐냐. 국방 경제는 내셔널 시큐리티는 무엇이냐? 국경을 막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국경을 통해서 25 million people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을 다 빼내간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부담, 라이빌리티가 많은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왔어요. 처음에 다른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엔티파 같은 그룹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첫 번째 들어와서 한 일이 이제 국경을 막는 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는 일. 그래서 영국하고의 외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4일로 사실은 전쟁 끝났습니다. 12월 14일 2025년 그들의 목적은 뭐냐? 나토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서 어떤 빌미가 생길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는 전쟁 경제인 영국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뉴트럴라이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포기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토 문제를 조율하느냐가 남았습니다. Meanwhile, 이제 머리가 명석한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푸틴은 지금 오데사를 포위하고 있어요. 오데사를 포위하게 되면 유럽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뭡니까? 그 숨통만 남는 나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아니라 해양 세력은요, 바다를 통해서 이제 침입해 왔어요. 근데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일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태평양은 이미 낮은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가져갔죠. 그렇게 이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이제 클라인그라드 남았어요. 발틱에. 근데 클라인그라드는 트럼프가 자기의 새로운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서 누구를 했어요? 폴란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래서 어떤 길을 열어줬습니까? 러시아가 클라인드레그다드에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마지막 철도 60km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까신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죠.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2016년에 러시안 다시에를 만들어서 휴전 GPS 오너 미스터 스틸 그걸 연속극을 팔았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는 트럼프가 특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 영국이 굉장히 패닉 상태다. 이거 빨리 스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영국 상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이 절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편 되면 안 돼. 그들의 전략이죠. 두 번째 뭡니까? 트럼프를 가진 내셔널리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영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우리는 엘라이 포지션에서 이제는 디보스가 될 것이다. 이게 루스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1776년 이후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LI 영국에 인터넷 즉 미디어 캠페인을 하고 있던 이만 아크메드라는 사람을 비롯한 4명을요 비자를 안 줬어요. 지금은 입국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입국 거부가 일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 뭐 동남아도.
근데요, 트럼프는요, 참 연막에 우스운 사람이에요. 아니, 영국 사람은 막으면 우습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예, 겉으로만이라도. 근데 미리 다른 사람을 막았어요. 나 뭐 중국 사람 못 들어와. 나 소말리아 당연히 못 들어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도 못 들어와. 5명. 근데 이 5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일어나는 인종 뭐 서로 미워하는 거 이거를 막겠다는 것을 하는 이런 그룹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의 목적은 뭐냐? 트럼프 선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인텔리전스 전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니 영국 무조건 다 오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의 지금 현재 MI6였으면서 영국 미 주미 대사로 왔던 사람도 언론 쫓겨갔죠. 지금 그건 이제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의 미국은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하스타일 관계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1월 20일 우리 트럼프가 선서를 한 뒤에 제2차 1776년 1차 독립전쟁, 2025년 2차 독립전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미미성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제 취미가 역사 연구, 특별히 대한민국의 베스트 인트레스를 위해서 한국에 왜 전쟁이 났으며, 누가 38선을 그었으며, 누가 사인을 했으며, 로일 전쟁 끝났을 때 왜 영국이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줬을까? 이런데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터넷으로 인한 미국 선거 개입을 트럼프가 뉴트럴라이즈 막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2026년 중간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2026년 중간선거 조작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영국 노동당에서 약 100명의 스텝이 들어왔답니다. 미국에 지금 미국에 2024년에 이제 비자를 못 받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영국의 조직적이고 준비된 interference 선거 개입이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거 개입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몇 번의 대통령 우리 한국 대한민국 보면 선거 개입 잘못됐다 잡아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 저는 한국을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팔로우하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죠. 자금줄을 잡으세요. 누가 돈 되나? 어떤 일이 날 때 자금줄을 잡으세요. 그래서 한국은 자금줄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글로벌 뱅킹이 한국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지금 환율이 1,500 거의 올라가고 있죠. 누가 멋대로 조종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 열심히 하고 생산성이 좋고 그렇잖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됐다. 이건 이제 questionable이죠. 물론 우리 더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졌겠지만 어쨌든 영국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 2016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10년 됐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트럼프가 2015년에 러닝을 했을 때 쟤는 떨어져야만 돼. 쟤를 떨어지게 해야 돼. 근데 당선됐어. 어떻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휴전 GP에서 연속극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뭘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개입시켜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커미트했죠. 미국 군인이 거의 갈 뻔했죠. 그것을 트럼프가 다 스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트럼프가 엘라이가 되고자 하는 C5,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의 베스트 인트레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로지스틱한 밸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컨트롤을 유럽이 가느냐, 러시아가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C5를 선정한 데서 보셨듯이 러시아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이익, 지금 뭡니까? 미국의 소비자. 아직도 메이드 인 USA가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브랜드가 제일 좋아요. 신빙성이 좋아요. 미국이 지금 모든 산업을 끄덕여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에 팔아야 됩니다. 그 일본에 팔아야 돼요. 트럼프는 정말 조직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지금 미국을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한 이유를 설명을 지금 현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르코 루비오가 한 얘기인데요. We're taking steps to bar the leading figures of the global censorship industrial complex. 여러분, military industrial complex는 들어봤는데 마르코 루비오는 어떻게 해요? 글로벌 미디어 센서스. 전 세계 미디어를 관여하는 그런 그룹들의 글로벌 그룹의 미국 개입을 막겠다. 그게 영국, 유럽이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센서십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이 미디어하고 전 세계의 의견을 조종하는 조직이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사이압에 대해서. 사이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싸울 때 도쿄 로즈가 나와서 막 꼬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야 전쟁 그만하고 싶지, 집에 가고 싶지, 네 와이프가 기다려, 네 애인이 기다려 그러면서 그 사기를 디모럴라이즈 시키는 거죠. 사이압. 사이칼라지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사이압을 미국에 들어와서 트럼프 나쁘다. 트럼프가 어떤 러시아 여자랑 잤다. 거기서 어떻게 무슨 나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소변을 봤다. 이런 아주 굉장히 degradable한 여기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영국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트럼프를 막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2020년에 당했지만 2016년은 당했지만 그때서부터 계속 탄핵을 받았으니까 탄핵 시도를 받았죠. 그리고 특검을 받았죠. 그래서 2026년 중간 선거에 개입을 막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데도 풀턴 카운티 조지아에서 31만 5천 개의 투표가 사기였다. 오 마이 갓. 그랬어요. 근데 풀턴 카운티에 있는 그 투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박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루디 줄리언이에요. 그 사람이 페널티를 얼마를 받았냐? 219 million인가를 받았습니다. 148 million 여기 보니까 그래갖고요. 조지아 일렉션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졌으니까 이거는 위깅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정부가 인도스한 거 저기 바이스 프레지던트 마이크 펜스가 국회에서 엔도스 했는데 뭔 소리야 네가? 너는 지금 현재 국법의 위배야. 그래갖고 이제는 고소를 받았어요. 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졌을까요? 보통 미국은요, you are guilty, you are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You are guilty until proven not guilty. 그러니까 not guilty라고 프로븐에 실패한 사람들이 또 몇 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린 장군 같은 사람도 2번이나 시인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자꾸 목을 쪼여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48 million을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재산 다 뺏기고 지금 콘도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이었죠. 루디 줄리아니는. 그리고 뉴욕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잡기 위해서 고소를 해서 졌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이제 148 million 달러 페널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concede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그랬다. 라고 동의했죠. 근데 팔짝 뛸 일이 일어났어요. 2년 후에. 거기 있는 풀턴 조지아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35만 개 이게 투표를 우리가 사인 안 한 걸 그냥 얘기를 카운트를 했어. 당연히 루디 줄리아니가 이제 고소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법관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관이 이미 알려진 커먼 센스로 그렇다고 추정이 되는 일을 반대로 선고해서 140 million 달러 페널티를 매겼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전쟁입니까? 트럼프 같은 이제는 돈이 많고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쟁이죠. 다행히 이제 일란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다시 합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아는 그 디똔똔똔 우리 그 컴퓨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래서 디똔똔똔을 얘기하면은 이제 센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디똔똔똔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디똔똔똔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공급하냐? 디똔똔똔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공급한다는 소문이 이제는 제 네트워크에서 파다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동시에 뭐를 공격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베네수엘 석유 때문에 공격한다. No, 거기 우리 석유가 너무 많아요. 200년 쓸 것도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마약 때문에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는 레지르먼, 정당성 있는 공격이에요. 사람들이 이해가 하죠. 마약이 정말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 픽 핵셋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경 강화. 국경을 막는 것이 우리의 내셔널 시큐리티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이코노믹 시큐리티, 내셔널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제 핵셋은 뭐냐면 국경 봉쇄가 내셔널 시큐리티다. 뭐 더 메이크 센스 하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마약에 들어온다. 이게 서로 핑퐁을 아주 잘 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아요. 핵셋도.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감을 딱 잡았어. 그래갖고 미리 이제 핑퐁을 쳐주는 것 같습니다. 왜? 민중의, 대중의, 쉬풀의 컨센서스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무기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앞에 해상에 준비가 돼서 F-35, 그 다음에 무슨 뭐 F-18 헬리콥터, 그 다음에 F-35는 수직으로 가는 비행기죠. 공격용 비행기입니다. 한국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29일 2025년 날짜로다. 그럼 트럼프가 타겟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약 이상인 것입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해서 이제 배가 폭발하죠. 그러면 그 조그만 배 상업용 하나 폭발해갖고 트럼프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 마약에 잔뜩 있었다. 폭발했다. 뭐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저는 또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거 개입을 막겠다. 그 선거 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선거 디똔똔똔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람을 잡겠다라는 것으로서 미미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걔가 우리 내고하자 트럼프가 노 했어요. 아니 왜 노 할까요, 여러분? 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모든 배는 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트럼프가 마두로가 노한 이유는 뭐겠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놔.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미성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런 그 사각지대를 강해왔는데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많이 틀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게스티메이트는 아마 베네수엘라에 거기에 있는 컴퓨터 거기에 지금 2020년 선거 개입 특별히 어디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개입이 안 됐나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말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뉴스를 던집니다. 뉴스를. 근데 이게 오래된 뉴스거든요. 근데 풀턴 카운티가 다시 나왔다. 근데 풀턴 카운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이제 January 6가 나오게 됩니다. 곧.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피지컬리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는 우리 루디 줄리안인데, 루디 줄리안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풀턴 카운티의 컴퓨터 조작은 무엇이 관계되어 있냐? 디똔똔똔 컴퓨터가 관계되어 있다.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아닐까 이제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트럼프가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과격하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서 트럼프는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무엇을 밝혀요? 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은 팀 월츠예요. 옛날에 그 우리 부 대통령 러닝메이트였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지금
지금 현재 걸렸어요. 소말리아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는 프라드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쫓기던 사람이었냐? 미국의 딥스에 쫓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FBI 디렉터 캐시 파텔. 그래서 캐시 파텔이 지금 오늘 얘기하기를 FBI가 dismantled a 250 million fraud scheme that stole federal food aid near for and meant for vulnerable children and during COVID. COVID 가운데 COVID이 있을 적에요. 약 250 million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고 하는 것을 미네소타 팀 월즈에서 사기를 쳤답니다. 뭐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캐시 파트를 없애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캐시 파트는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요, 이제는 사형 선고입니다. 이게 저승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캐시 파텔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팀 월츠가 미네소타 가버너가 여기에 임박을 했다. 물론 이제 팀 월츠는 부인하고 있죠. 근데 팀 월츠를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소말리아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작년에 선거 때 지금 현재 지금 그 부통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한 펀드레이징 사건 돈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를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돈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워싱턴이나 곳곳에 소문이 많아요. 돈을 많이 줬어요. 많이 펀드레이징 했어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민주당의 아젠다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비리가 나타나게 되면 뭐를 격파하게 돼요? 민주당의 아젠다가 얼마나 인텐셔널리 잘못되었는가, 그들의 방법이 얼마나 돈과 연결되었는가,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팀 월츠를 잡는 게 그건 뭐 지금 별 볼 일 없는 남자니까 지금 현재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팀 월츠가 원래는요 경선을 안 치렀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누구예요? 지금 바이든이 해고되고 경선 한 번도 안 해보고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갖고 있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선거 때 보수가.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선을 안 치른 이 대선 후보가 돈을 많이 걷었습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 그리고 많은 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빚이 많대요. 그럼 이거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They are liable. liability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 쫓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팀 월즈는 타겟이었겠죠. 왜 미네소타 이번에 소말리아하고도 직계 관계가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비리, 민주자 대선 주자. 민주자의 그 러닝메이트, 대선 주자 러닝메이트, 경선을 안 치른 사람들의 비리,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taxpayer 돈인데 어린아이의 갈 돈을 $200 million, $250 million를 도리를 했다. 이거는 좀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해리스 대통령 선두주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년 선거에 있을 누군가가 나올 사람의 지금 뭡니까? 그 credibility, 그 다음에 신빙성을 미리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개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이제 뭡니까? 딥스랑 전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딥스하고는 무슨 전쟁이냐? 화폐 경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딥스는 누구냐? 영국을 중심으로 시셀 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다시 영국에 흡수하려는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런 경제 내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정책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할리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28일인가 어제 얘기죠. 나왔는데 최고 수장 할리 상원께서 비자 마스터카드를 이제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익금이 얼마나 받느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 리턴? 여러분 투자를 하셨을 때 가장 좋은 투자를 하시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뭐 ETF를 하시면 뭐 8%, 뭐 10% 받는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코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unpredictable이죠. 그것은 이제 누가 돈을 받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통화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들이 뭐를 했냐면 수익이 50%라고 하네요. 보험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보통 30%라고. 제가 미스터 런던이라는 분이 제 클라이언트인데 물어봤어요. 돈을 얼마나 버시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냐고 비치에서. 근데 바닷가가 물이 안 들어오나 봐요. 바닷가 바로 앞에 살아서 저도 초대를 여러 번 받아갔습니다. 근데 보험 무조건 30%라고 하네요. 근데 이 미친 50% 수익이랍니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예요? 하는 게 뭐죠? 카드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찍어서. 뭘 빌려줘요? 프린티드 된 보니까 돈 진짜 돈이 아니에요. 알로케이션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를 받는데 50% 수익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드러그보다 더 수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시장 점유율이 뭐예요? 80%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새로운 카드를 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는 2% 미만. 저는 그게 2020년, 26년 7월 4일 이후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 화폐를 흔들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할리가 이걸 알고 미리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이제 딱 보니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끝났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에서 크레딧을 매겨요. 페이먼트 5일 늦어 그럼 올라가. 10일 늦어 그럼 올라가. 노예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다가 3일, 5일 늦으면 올라갑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무시무시한 경제 노예 시스템.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뱅킹 시스템을 가지고 뭡니까? 캐럿. 말 잘 들으면 좀 더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는 당근과 캐롯의 정책을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은행 세력이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세계사를 알지는 못하고 그들이 얘기한 것을 이게 여러분에게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비자 카드가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된다. No kidding. 여기에 트럼프가 분명히 잭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미성은 왜 트럼프를 좋아하냐. 이것은요, 저를 경제적으로 자유를 더 주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종교 자유를 줍니다. 경제의 자유를 줍니다. 언론의 자유를 줍니다. 그 백신을 안 맞아도 됩니다. 그 트럼프는 뭡니까? 진짜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컨스티튜션에 의한 미국 건국 아버지의 정신을 받들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를 딥스,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귀족주의, 그리고 유제닉스, 우성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은 결국 뭡니까? 경제전쟁. 그리고 화폐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조금 아까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50%의 이익을 지켜서 해서 그냥 사람을 갖고 놀아. 근데 지금 또 하나는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가 찔러준다. 그래서 다 사인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는 민주당의 스캠이었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가입을 상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추궁하는 것이 이제 열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궁하는 분이 누구냐? The Senate Homeland Security, 그러니까 국토위원회죠. 그래서 Government Affairs,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지금 현재 뭐를 오바마 케어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릭스란 분이 나와서 추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바마 케어가 좋다면 왜 너희는 가입을 안 해? 너무 정면타를 찔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치킬 박사와 하이드의 미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미국을 다시 이제 위대한 미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동안 트럼프는 기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갖고 지금 폭력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별히 폭력에 대한 돈을 스탑시켰습니다. 지원을.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가버너가 나와서 이제 왜 네가 폭력을 금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former energy secretary,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unpredictable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메인테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처치곤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가 많이 죽어요. 날아가다가. 그래갖고 굉장히, 그 다음에 처음에 터반을 돌릴 때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전 이제 랜드 디벨로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하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정말 economically not feasibl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갖고 이런 화폐 전쟁 이꼴 경제 전쟁.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말한 대로, 경주에서 말한 대로 economic sovereignty is a national sovereignty. 이 경제에서 독립.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뭡니까? 환경이 변한다. 기후 변화다. 그린 에너지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미국의 자본을 없애지 않고 지금 다시 뭘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클린 석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아주 굉장히 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석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석탄을 만약에 완전 연소하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성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기름을 수입을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효율성이 놓은 완전 연소가 되는 석탄을 에너지를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석탄에 가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가스, 오염을 일으키는 가스. 지금 러시아는 거의 석탄을 다 뗐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없지만 기름을 떼고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게 뿌였습니다. 로맨틱한 것 같지만 굉장히 respiratory, 폐에는 안 좋죠. 근데 이것을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요, 가장 이펙티브한 에너지가 이제는 이 석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시 석탄을 가동시켜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 지금 현재 화폐 전쟁,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후변화를 통해서 넌 이걸 해라. 환경법을 통해서 이걸 해라. 이것을 지금 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성공을 해서 2026년 7월 4일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의 컨트롤을 빕니다. 감사합니다.